영화는 한편의 여행이죠. 마음 가는 대로 걸어보는 영화 팟캐스트 화면을 여행하는 유랑단 조조유랑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편집을 하고 있어요. 전주국제영화제. 맞아요. 근데 그거 재밌던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아, 그거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 것만 80%야 무슨. 근데 조이님이 주인공이긴 해요. 그 한 말하는 거에 진짜 한 70%는. 그럼 저희 유랑 기록으로 넘어갈까요? 저희 이번에는 저부터 할까요? 제가 시작했으니까. 네네. 저는 요새 여고 출입반을 보고 있습니다. 재밌죠. 저번 화 때 누가 말했죠? 제가 말했어요. 그렇죠. 네. 어디까지 보셨어요? 다 봤어요? 다 안 받고 한 6화에서 멈췄나? 지금이 8화 나왔나 7화 나왔나 기억이 안 나네. 네. 저는 다 보고 왔어요. 맨날 왜냐면 전 금요일날 출근하기 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그걸 다 보고 갑니다. 스케줄이 재밌어요. 좋네요. 재밌어요. 아 그래요? 봐야겠네요. 저번 주에도 똑같은 말 했는데 안 말했는데. 봤어. 그리고 저는 그 여고 출입반이 안 나오는 날에는 한자와 나오키라는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혹시 한자와 나오키 아시나요? 엄청 유명하지 않나요? 보진 않았어요. 엄청 유명하다고 저도 그래서 엄청 유명하다고 들어서 보기 시작하긴 했어요. 아시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일본의 국민 드라마래요. 맞아요. 막 그거. 시청률 30% 넘게 나왔다고 엄청 유명한 드라마인데 이게 내용이 경제, 은행 이런 느낌이에요. 뭐 투자를 하니 많이 은행끼리 뭐 사기를 쳤니 뭐 주식에서 뭔 사기를 쳐서 시간에 거래를 해갖고 이 기업을 먹을 거다 안 먹을 거다 이건데 저는 경제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경제를 싫어하고 이해를 잘 못하고 머리 아파하지만 재밌다. 재밌는 건 맞다. 이게 시즌 1, 시즌 2가 있는데 시즌 1이 2012년인가 그때 나오고 시즌 2가 20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엄청 텀이 기네요. 그러니까요. 여기 나온 주연 배우가 사카이 마사토라고 혹시 옛날이라고 좀 웃기네. 그 옛날에 리갈 하이라는 일본 드라마 아시나요? 이분은 리갈 모를 하이. 듯. 엄청 유명하잖아요. 리가라이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은 몰라요 지금. 리갈 하이라는 거기서 되게 이상한 변호사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배우예요. 근데 되게 비슷한 결이에요. 왜냐면 변호사랑 은행원이니까. 근데 비슷하네요. 사람이 딴 사람 같아서 볼 때마다 정말 배우는 대단한 직업이구나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봐보세요. 한자와 나오키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가 아니라 이번 주에 킬빌을 봤어요. 킬빌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짱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영화 쿠엔틴 타란티노의 네. 영화 킬빌을 봤는데 이게 파트 1, 파트 2가 있어요. 1, 2가. 근데 이게 전 다른 내용인 줄 알았는데 한 영화가 너무 길어서 잘라서 개봉한 거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제 2까지 다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좀 이따가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책은 정혜연 작가의 육의 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거 영화인가 드라마가 있대요. 아세요 혹시? K 드라마 전문. 맞아요. 잘 모릅니다. 그래요? 윤계상님이 나오는. 뭔가 저 포스터 익숙한데요. 그래요? 네. 역시 전문가. 역시 전문가는 달라. ENA에서 한 거래요. 모르겠다는 표정. 암튼 유괴의 날이라는 전 책을 읽었고 이분 소설이 되게 재밌는 걸 깨달았어요. 왜 사람들이 계속 못 멈추고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진짜 재밌게 잘 쓰세요. 드라마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드라마 말고 이분의 다른 작품을 더 먼저 볼 것 같다. 저의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 읽고 영화 보고 예능을 보며 살았습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여자 아이돌에 빠졌습니다. 제가 원래 오히려 10대 때는 아이돌 노래를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자 아이돌들이 너무 대박인 거예요. 진짜 대박이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저 에스파에서 슈퍼노바 나온 다음에 그걸 뮤비를 그냥 봤거든요. 충격 먹어가지고 와 이걸 이렇게 해야 한다고 싶어서 그 수수수 슈퍼노바를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 춤도 너무 멋있고 닝닝님이 이번에 진짜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전 누가 있는지 몰라. 노래도 안 들어봤어 아직. 저 그래서 슈퍼노바랑 이번에 에스파에서 아마겟돈도 나왔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마겟돈은 뮤비도 멋진데 개인적으로 그 안무 추는 거 있잖아요. 그냥 세팅 그 안무장에서 그게 더 멋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겟돈도 야 쩐다 하면서 봤고 거기다가 그 아이브의 그 이름 주문 그 아시엔노인가 뭐시기 그
마법소녀 컨셉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오. 근데 그것도 야, 잘 만들었다 싶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충격 먹었던 게 트리플 S 요즘 전에 또 1위 했던가 그런데 아시나요? 트리플 S? 혹시 그 여돌인데 멤버 수 가장 많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오. 24명이에요. 그걸 예전에 작년인가 나온 어셈블 앨범 중에 그 라이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뮤비를 봤는데 너무 취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10대 때 나왔으면 정말 내가 환장했을 컨셉이구나 그 생각하면서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최근에 지락실의 띠띠빵빵을 보고 있어요. 저도 그거 봐요. 그거 진짜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아, 정말 나영석 PD님은 최고세요. 제가 그 유튜브 요즘에 딱히 런닝머신을 뛰면서 볼 게 없어갖고 뭘 볼까 하다가 이제 그게 운전면허를 주제로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여행 콘텐츠가 나는 항상 먹방, 그죠? 유럽 여행, 뭐 시골, 요리하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 운전면허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다. 맞아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저도 장롱 면허인데 이참에 한번 운전 연습을 해볼까. 그렇게 오. 네, 좋아요, 좋아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최근에 이번 주에 간 건 아니고 한 2주 전에 갔던 곳인데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있는 곳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지금 한국 근현대 자수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 이거를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수 있잖아요. 자수한 거를 전시한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자수하면 보통 옷에 무늬를 넣던지 십자수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아예 그림을 그죠. 자수로 했더라고요. 막 불교 이런 그림 같은 것도 맞아요. 다 자수로 새겨놓고 글자도 막 자수로 새겨놓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8월 달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보러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만관잘부. 만간잘부. 쟤 모른다. 영어 출입 안 봐서. 많은 관심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영어 출입안에 나와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영화가 퓨리오사잖아요, 퓨리오사. 맞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보기 전에 다 같이 물론 다 같이 보기 전엔 아니죠. 한 명은 이미 봤었어. 이걸 봤을 때. 맞아요. 우리는 저희 다 같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관람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한 명은 퓨리오사를 보고 오니까 혼자 모든 걸 안다는 그 웃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부럽게. 맞아요. 아무튼 혹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분노의 도로 봤더니 소감이 어떠셨는지. 저는 일단 SF를 극히 싫어하는 파로 예전에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봤거든요. 그렇게 난리일 때도. 아 근데 후회했어요.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오. 진짜 이게 이렇게 재밌구나. 이게 액션이구나. 이게 도파민이구나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SF보다는 로드무비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액션 네. 로드무비. 그래서 설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서 더 맞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뻔뻔해서 좋았어요. 솔직히 분노의 도로 설정 하나도 없고 설명 하나도 없고 그냥 즐겨 하니까 모르겠고 일단 네. 락밴드 불러. 맞아요. 아, 맞아요. 락밴드. 저는 그 퓨리오사를 봤을 때도 정말 액션 장면이 너무 기발하고 재밌다 생각했는데 오. 맞아요. 네, 이 분노의 도로를 봤더니 갑자기 락밴드를 너무 앞에 부럽다. 세우고 하니까 야, 그 전에는 더 쩔었네. 왜냐면 저희는 분노의 도로를 보고 퓨리오사를 봤는데 전 맞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퓨리오사 액션씬이 분노의 도로보다 약했어요. 왜냐면 스토리가 맞아요.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애는 퓨리오사를 보고 와 이것도 이미 멋있어. 야 이거 맞아. 되게 멋있다 이러고 분노의 도로를 봤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 그러니까 엄청 멋있었겠죠. 너무 부러워. 맞아요. 진짜 분노의 도로 액션씬이 더 기발하고 더 미쳤어요. 재밌어요. 맞아요. 천재들밖에 없어 거기는. 그래서 근데 저는 퓨리오사를 먼저 보고 분노의 도로를 보니까 이게 드라마로 따지면 시즌 1, 시즌 2를 연달아서 본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퓨리오사를 보면 퓨리오사의 그 영화의 전체적인 목표가 다시 자신이 원래 있었던 자연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씨앗을 심고 뭐 나무를 키우고 그게 목표였잖아요. 퓨리오사에서. 근데 이 분노의 도로가 이제 탈출을 해서 자연의 땅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분노의 도로를 보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퓨리오사를 보고 그 씬을 보니까 너무 오열. 슬프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막 저 혼자 영화 볼 때 막 진짜 너무 슬프다 하는데 막 왜? 왜? 뭐가 슬픈 건데? 나도 알고 싶어. 그리고 제가 그때 영화 같이 보면서 이거 말해주겠다고 혼자 빵 터져서 뭔데?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한 게 있잖아요. 이제 다들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분노의 도로에서 퓨리오사의 그
친척들, 이모들이 왜 이 씨앗을 땅에 심으려고 하는데 잘 안 자라고 다 죽어. 땅이 척박하지 않아서. 근데 제가 그 장면에서 웃었거든요. 네. 왜냐면 퓨리오사 마지막 장면 보면 그것 때문에. 디멘토스 아. 중요 부위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너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연양분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저희는 그래가지고 2개 다 봤잖아요 이번에. 그 퓨리오사랑 분노의 도로랑 가장 크게 느껴진 차이점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액션의 빈도가 훨씬 분노의 도로가 액션의 비중이 더 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액션이 좀 더 기발하고 재미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분노의 도로가 너무 명작이어서 퓨리오사도 잘 만들어졌지만 분노의 도로보다 별로다.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퓨리오사 너무 재밌는데 근데 분노의 도로를 보니까 액션이 저렇게 많고 퓨리오사는 중간중간에 막 이야기도 많고 대사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지루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완전 똑같이 동의하는 게 전 그냥 스토리에 중심을 줬는지 아니면 액션에 중심을 줬는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퓨리오사는 스토리가 되게 풍부하고 볼 게 많은데 약간 저는 분노의 도로를 기대했기 때문에 액션이 물론 액션 엄청 많았지만 그러한 미친 그 락밴드 액션 같은 걸 너무 보고 싶었다. 저희가 이거 영화 소개를 각각 한 문장으로 줄여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라고 썼냐면 온갖 고난이 와도 정신으로 이겨내는 나는야 멋쟁이라고 썼습니다. 멋쟁이네요. 네, 토마토예요, 토마토. 네. 저는 디멘터스는 딸바보일까 그냥 바보일까 암튼 퓨리오사는 천재인 걸로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뚜기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맞는 깔끔해요. 말이네. 오뚜기 맞네요. 네, 모든 인물들이 다 위기에 처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저희 영화에 대한 질문 이야기하기 전에 영화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맨 처음에 슬프게도 납치를 당하죠. 하지만 전 그렇죠?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하지 말란 짓을 했는데 납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 그거 뭐 너무 멀리 왔어. 그래 막 너무 멀리 그러는데. 왔어 이러잖아. 애들아 네. 말을 좀 들어. 상당히 약간의 화가 난 채로 봤다가 어머니가 너무 멋있었어. 어머니가 또 구하러 가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어머니 너무 멋있어. 나랑 결혼해야 돼. 맞아. 그리고 납치 당하고 엄마 구하러 왔는데 못 구하고 그런데 엄마 죽고 디먼트스가 고민령 주면서 내 딸하렴 했다가 맞아. 실패하고 거의 유명한 눈물씬 나오고. 맞아요. 근데 같이 계속 다니잖아요. 그쵸? 네. 별거 없고 같이 다니다가 임모탄한테 다시 전달이 되는데 그때가 가스시티 그 뭐라 해야지 족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가스시티의 뒤의 왕? 그죠. 뭐 이모탄 같은 대장? 그런 대장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꼭지스와 연결된 자신의 꼭지스와 연결된 고문 도구를 가지고 협박을 하다가 고문 도구 켜지고 지 꼭지스도 날아가는 정말 그죠. 어이없는 신이 하나 있죠. 맞아요. 어이없었어요 그거. 그래서 이걸 볼 때부터 저는 이 아저씨 약간 바보 같은 거예요. 너무 너무 좀 바보 같았어요. 무섭지가 않아. 네. 무서운데 바보 같아?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네, 그다음 어떻게 되나요, 조원 씨? 그래서 이제 임모탄한테 퓨리오사가 팔리죠? 네. 식량을 주는 조건으로 맞아요. 그 하나요? 뭐지? 퓨리오사를. 가스시티랑 거기에 뭐 식량 더 달라고 맞아요. 해갖고 받았을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퓨리오사는 임모탄의 부인이 되는데 저는 그 장면이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혼자 뭐요? 애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완전 그냥 그 아들을 낳으려고 아들이야? 아니? 그러면 막 버리고 약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뭐. 저는 근데 거기서 부인 되고 난 다음에 이모탄 아들 중에 바보 있잖아요. 너무 웃겨. 덩치 제일 큰 걔가 너무 싫은 거예요. 걔 저는. 완전 패도예요. 그러니까 개쓰레기라니까? 완전히 쓰레기라 가지고 야 이거 도망쳐야 된다 그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너무 근데 물론 걔 머리 딸랑딸랑 거리는 거를 본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그거 쓰레기다. 아니에요. 네, 딸랑딸랑 거리는 거 보고 데려왔잖아요. 그래. 완전 패도예요.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퓨리오사가 딱 그걸 보는 순간 도망쳐야겠다. 머리 딱 잘라서 촌농으로 가발을 딱 만들어서 도망치고 화물 기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재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화물 기사로 일하는데도 재능이 있으니까 또 간택을 받았어. 간택을 받아서 그 총사령관이라고 했나 그때? 자막에서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높은 사람. 어쨌든 높은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높은 사람이 돼서 그 와중에 도망치려고 트럭 밑에 오토바이랑 식량 다 훔치고 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공격을 받아요. 그 트럭이. 맞아요. 그 트럭이 공격을 받아요. 그걸 운전하고 있던 잭이라는 좀 인기 있는 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좀 유명한 그죠, 좀 잘 유명한. 나가는 친구만 살아남고 걔가 또 퓨리오사를 구해줘서 같이 다니다가 둘이 썸 타고 그죠. 둘이 썸 둘이 타죠. 솔직히 이건 썸이에요. 근데 그 감독이 오피셜로 얘네들은 전우회라고 했긴 했는데 하지만 저는 썸이라고 봅니다. 저도 썸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전우회면서 썸이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네. 네, 전우회면서 썸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막 잭 구해주고 뭐 무기 공장 폭발하는데 잭 구해주고 그러다가 결혼을 해요. 제가 왜냐면- 본 거랑 너무 다른데. 왜냐면 제가 결혼을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네. 걔네들이 무기 공장에서 네. 잭을 구해주잖아요. 그 네. 자동차 갖고 가가지고 네. 그러면 자동차 뒤에 갈고리로 걔를 구해주잖아요. 기억나세요? 갈고리 붙잡고 걔가 아, 네, 잭이 맞아요.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걔네들 그 자동차 타고 달리면 뒤에 뭐가 딸랑딸랑거려요? 갈고리. 갈고리가 딸랑딸랑거리잖아요. 근데 네. 서양권에서 결혼을 하면 네. 뒤에 캔 같은 걸 달아가지고 아. 딸랑딸랑딸랑하게 다녀요. 아. 신혼카를. 그래가지고 그 불운을 쫓는다는 의미라고 했나? 뭐 네네. 그런 좀 축하하는 의미라 했나? 그런 게 있어서 딱 보니까 아 참 감독 참 날 또 아. 기쁘게 하는구만. 둘이 결혼했네 이거 이러면서 아. 약간 그때 둘의 마음이라 해야 될까? 둘의 동지애를 확인한 순간이라 전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했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디멘토스가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디멘토스가 이제 빡치잖아요.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잡아요. 잡은 다음에 이제 퓨리오사를 다친 팔을 걸어두고 그 쇠사슬로 이렇게 딱 대롱대롱 매달아주고 잭을 뺑뺑이 돌리게 하거든요. 그 오토바이에 매달아가지고. 그러다 강아지도 풀잖아요. 네, 강아지도 풀고 그런 다음에 뺑뺑이 돌리기를 한 밤 될 때까지 해 질 때까지 하는데 퓨리오사가 자기 팔을 끊고 도망갑니다. 잭은 죽었고요. 너무 슬퍼. 이 잘린 팔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다니. 제가 오기 직전에 이동진 평론가랑 감독이랑 나눈 그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이동진이 말한 게 이게 보통 주연이 팔이 잘렸으면 회상이라던가 뭐 말을 통해서라도 이유를 알려주는데 알려주지 않은 걸 보니까 자기는 프리퀄이 이미 써져 있었던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인물의 팔이 없는 이유를 안 알려줬으니까 분노의 도로에서 역시 평론가는 다르군. 나는 그냥 없는 간지군 막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팔을 잃었던 게 자신이 사랑하는 전우를 잃고 자기의 팔도 잃었던 맞아요. 슬픈 이야기였어요. 그런 다음에 디멘토스 역시 죽여야겠다 하면서 시타델에 돌아와가지고 이모탄한테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줘요. 상황을 다 설명하면서 이제 디멘토스가 시타델을 치려고 좀 속임수도 쓰고 할 거다. 그래서 주의를 해라. 그런 다음에 만약에 디멘토스를 잡으면 걘 내 거다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 쫓기 시작합니다. 디멘토스를. 맞아요. 자동차 되게 구린 거 하나 찾아가지고 맞아요. 쫓기 시작하다가 결국 발견을 하죠. 디멘터스를. 그래서 정말 멋진 대사를 한 5분 동안 친 것 같아요. 두 분이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전 근데 디멘토스가 친 대사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했지 걔가? 걔가 하는 말이 너랑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막 그런 식으로 맞아. 하면서. 막 너가 이렇게 복수한다고 해서 너의 마음이 뭐 다 사라질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건 절대 돌아오지 않아. 맞아. 네. 그런 말을 했었고 그걸 들은 퓨리오사의 도르륵. 그죠. 도르륵.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복수했는지는 저희가 한 5개인가 4개인가 선택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냥 다양한 걸 많이 했더라고요. 최후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뭐 총을 쏴서 그냥 죽였다. 아니지 자기의 전에 전우처럼 차에 매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죽였다. 아니면 마지막에 역사가가 나레이션을 해주시잖아요. 그분이 자기한테만 말해준 진실에 따르면 뭐라고 그런 했죠? 거였군요. 네. 그게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놓고 그렇게 죽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나무 심은 장소가 어딘지 소중이. 아시죠? 소중이 아니에요? 그거 말고 나무를 심은 그 친구가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잭이랑 이마 뽀뽀했던. 이마 뽀뽀요? 쓱 이마를 맞대고 교감을 한 장면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 장소에다가 그래요. 님이 원하는 그 소중히 복숭아 나무를 심어서 복숭아를 따서 이모탄의 부인들한테 갖다 주고 그렇게 분노의 도로가 시작됩니다. 그런 거였구나.
윤님이랑 조이님 분노의 도로 보시고 이 퓨리오사 본 거잖아요. 네. 그럼 네. 마지막에 퓨리오사 결말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막 "헉, 대박이다 막 이런 느낌이었나요? 막 데리고 나가는 거 보면서 이어지니까 이어지니까. 아닌가요? 저는 복숭아 먹고 싶었어요. 근데 탐스럽긴 하더라고요. 복숭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그거 맞아요. 미치겠다. 아 근데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 아냐 테일러 조이가 어린 시절에 퓨리오사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한 인물을 다른 배우가 연기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왜냐면 바로 이어지려면 바로 변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여성 서사잖아요. 뭐 여성 서사로 알고 있는 드라마, 영화 작품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그 바비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건 완전 여성 페미니즘 영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비도 봤고 예전에 봤던 영화들을 생각해 보면 콜 아시나요? 맞아. 전종서님과 박신혜님이 네, 나오는 알아요. 두 여자 주인공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종서님이 살인자고 박신혜님이 평범한 일반인인데 그 살인자가 박신혜를 쫓는 내용입니다. 무섭다. 네, 공포입니다. 맞아요.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유님이. 맞아요. 좋네요. 마이 네임도 아시죠? 한소희님이 네. 나오신 그것도 여성 서사죠? 그리고 아가씨 박찬욱 너무 감독님의 좋죠. 아가씨 그건 여자 주인공이 연대를 해서 탈출하는 내용이고 작은 아씨들 드라마 아시죠? 네. 아 드라마 한국 드라마요. 네네네. 네. 그것도 여성 서사하고 모아나 디즈니 모아나 디즈니는 공주 나온 건 거의 다. 그죠? 네, 여성 네 서사죠.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왔던 댐즐. 그거 보셨어요? 네, 전 그거 봤어요. 아 어때요? 되게 그 옛날 공주 이야기를 굉장히 멋있게 그러니까 공주가 되게 영웅처럼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 서사 재밌더라고요. 조원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는 겨울왕국, 뭐 물론 뭐 디즈니는 다 디즈니 그렇고 애들. 친절한 금자씨 여성 서사죠. 음. 맘마미아 참 좋아했습니다. 몇 번 봤는지도 몰라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아시나요? 네 프랑스 들어봤어요. 영화잖아요. 네, 이거 영화관에서 봤는데 나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음. 원령공주, 블랙스완, 불랑공주 모모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랑 벌새입니다. 여기서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맘마미아. 저는 앞에 나온 거 말고 조금 특이한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캡틴 마블. 이게 근데 캡틴 마블이 개봉했을 때 한창 한국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았을 맞아요. 때였어요. 그래서 이 캡틴 마블을 보면 팸이다. 나 팸이다. 캡틴 마블을 영화관에서 보고 거기다가 별점을 4.5점을 줬다? 그 여자는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던 시대여서 더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그렇게 마블이 유명한 나라잖아요, 솔직히 한국이. 근데도 캡틴 마블은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 본 에이올, 그리고 한국의 여성 서사라면 약간 시민더키, 걸캅스, 라미라님 요새 되게 잘 나가잖아요. 그죠? 라미라님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지금은 상당히 빠졌는데 여성 서사인 게 있어 가끔 보면. 전 그게 진짜 대표적인 게 미녀 삼총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녀 삼총사 아세요? 저 안 본 거 좀 같아요. 오래됐어. 이게 되게 예쁜 여성 3명이 나요. 루시리우도 모르시군요. 엄청 예쁜 3명의 여자 배우님이 나오셔서 킬러 같은 분이세요. 액션을 막 하시는데 약간 할 때 되게 섹시한 막 간호사 옷이라던가 뭐 되게 그런 옷을 입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때 공격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 자신의 통상적으로 말하는 여성적인 매력을 엄청 써서 쓰는 내용이라서 상당히 빠았는데 상당히 여성 서사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보면 어머 너무 예쁜데 이걸 내가 좋아해도 되는 걸까라는 두 가지 감정이 드는 되게 신기한 작품이고, 그리고 똑같이 모든 것의 남자 내용인데 요새 여자로 리뷰토한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션스 8 아시나요? 어색한 웃음. 이거 들어봤는데. 이게 원래 오션스 11이라는 아마 사기하는 내용일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오션스 8이 그 다 여자예요. 앤 해서웨이 나오는 거 앤 아니에요? 해서웨이 나오는 네, 거. 맞아요. 다 여자가 나와서 다양한 인종의 여자가 나와서 사기를 치는 내용인데 정말 예쁜. 거기 리안나도 나와요. 리안나도 나와요 심지어.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리고 바꾼 게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혹시 아시나요?
SF를 싫어합니다. 아,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저는 안 봤어요. 이것만 봤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옛날에 보시면 뭐 터미네이터인데 아마 기억이 안 나는데 당하거나 뭔가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여기선 다 나이가 드셨잖아요. 노인분이세요. 그 노인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바주카포를 쏘십니다. 간지난다. 너무 멋있어. 멋있다. 차를 날려버리서 딱 첫 등장이 그거임. 차 날리는 멋있다. 벌써 심장이 뛰는 걸. 그래서 거기다가 되게 멋있는 약간 반 사이보그인 여자 전사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원래는 터미네이터는 남자가 주인공인 시리즈인데 이렇게 여성으로 바꿔서 참 인기가 많았던 시리즈고 스타워즈 리부트한 것도 이게 스타워즈가 옛날에 개봉한 건 사실 순서가 4, 5, 6이에요. 전혀 이해 못하겠다는 눈빛. 내용상 순서가 네. 4, 5, 6이 7, 80년대 개봉을 한 거고 2000년대 개봉한 게 1, 2, 3 순서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프리퀄이 나중에 개봉한 거예요. 매드맥스처럼. 매드맥스처럼. 네. 프리퀄이 나중에 개봉하고 그리고 1, 2, 3, 4, 5, 6이 개봉을 했죠. 7, 8, 9가 2010년대에 나옵니다. 그 2010년대에 나온 뭐라 그럴까? 시퀄? 그 친구들이 주인공이 여자예요. 아 좋네요. 네, 여자로 바뀌어 나왔는데 이걸 진짜 많이 먹고 스타워즈 팬들이 이걸 없는 취급을 해요. 나쁘다. 아 근데 뭐 이해는 될 수 있어. 왜냐면 원래 맨 처음에 4, 5, 6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그 루크 아세요? 루크 그 네. 주인공. 네 알죠. I'm your father 할 때 그죠. 막 오열하는 그 친구. 그죠. 그 친구를 약간 이상하게 바꿔놨다고 팬들이 되게 안 좋아하고 그런데 저는 되게 재밌게 저는 여미새라 그런가 너무 재밌게 봐갖고 물론 이상한 러브씬 있는데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원래 남자인 것을 여자 캐릭터로 바꾼 것도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같은 의미로 히어로물에서 블랙 위도우라던가 그 버즈 오브 프레이 뭔지 아시나요? 할리퀸 나오는 영화예요. 할리퀸이 네. 주인공인 여성 서사. 네네. 원래 그 전에 저희 할리퀸 나오는 영화는 맨날 되게 섹시한 옷 입고 나왔었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진짜 그냥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고 그런 캐릭터로 나와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네요. 제가 본 거는. 요즘에 이렇게 여성 서사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은데 그럼 이 퓨리오사의 여성 서사들과 앞서 말한 요즘의 그런 여성 서사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왜 궁금했냐면 보통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밥이라든지 이런 여성 서사들 있잖아요. 그런 건 약간 여자들이 좀 더 많이 본다고 느꼈거든요. 남자들보다 선호하는 것도 여자들이 더 선호하지 남자분들보다. 근데 이 매드맥스 이 퓨리오사랑 분노의 도로는 여성 서사인데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가 다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근데 들었던 게 남성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분노의 도로가 엄청 인기 있을 때 이게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부정을 하신 분도 많았어요. 왜냐면 이모탄 안에 나와서. 그래서 뭐라고? 그죠. 응? 그런가?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난 이건 페미니즘 영화 아니야라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 몇 명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직접적이지 않아서 사실 저는 직접적이면 조금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 예를 그런 들어 거네요. 아무도 어벤져스 안 보셨죠 여기서? 봤어요. 저. 봤어요? 마지막 거 보셨어요? 엔드게임? 원만 봤는데. 아무튼 어벤져스 마지막에 나오면 갑자기 여성들도 우리도 뭉쳐야지 여자들이 우르르 가는 씬이 나와요. 진짜 자기적이고 뭐 하자는 건지 그죠. 모르겠는 이렇게 대놓고 메시지를 안 주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저도 지금 조원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바비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이게 그때 한창 개봉했을 때 제작사에서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다고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기대를 만땅했다가 딱 개봉을 하니까 페미니즘 영화다. 가르치려고 든다. 막 맞아요. 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번에 기회가 돼서 봤는데 정말 메시지가 직접적인 거예요. 여자는 이럴 수 있어. 여자는 이 막 교훈이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니까 저도 같은 여자지만 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영화가 이게 다큐요, 영화요, 막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슬퍼. 그게 다큐면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물론 이 영화 안에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사람들한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피곤해요. 약간 선생님이 영화 속에서 팍 말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는 바비 같은 영화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 소린지 알아요. 바비나 캡틴 마블 같은 영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그래요. 맞아요. 있어야 맞아요. 돼요. 근데
뭔가 그래서 솔직히 여성으로선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그거. 그쵸, 좋죠. 그쵸. 저는 필요하죠. 바비 보면서 초등학생 애들이 이걸 너무 많이 봤으면 좋겠는 그죠, 거예요. 그래요. 그거를. 맞아, 진짜 교육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어필하기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화적 재미로만 따지자면 별로지만 우리 사회에 이런 영화 꼭 있어야 돼요. 하나쯤 어. 있긴 있어야죠. 누군가는 필요하긴 하죠. 저는 또 들었던 게 캐릭터 설정상에서 바비 같은 거는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잖아요, 캐릭터가. 근데 퓨리오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쌈박하다고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도 그냥 남자든 여자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보기에 더 편하지 않았나. 아, 네. 그죠. 왜냐면 진짜 퓨리오사나 퓨리오사 엄마 보면 진짜 아예 총 들고 그냥 다 날려버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저도 그래서 그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남자가 봐도 똑같이 이거는 총 들고 날려버리는데 멋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죠. 솔직히 퓨리오사 남자가 맡았어도 이건 멋있는 그죠. 역할이에요. 퓨리오사 엄마 역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드라마 중에서 이제 여성 서사를 다룬다. 여성 캐릭터가 멋지게 나온다 하면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것 봐. 여자 캐릭터인데도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남자 캐릭터만 이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할 수 있어. 봐봐. 볼 수 있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퓨리오사는 그냥 총으로 날려버려. 맞아요. 그냥 내가 한다. 그냥 이거는 여자인데도 난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총으로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멋쟁이 캐릭터야. 그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저는 그게 근데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감독이 애초에 퓨리오사를 여잔데도 이걸 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안 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이런 사람이야. 음.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제가 말한 그 어벤져스 같은 하여튼 여자지만 뭐 할 수 이런 시각이 있으면 그냥 여잔데도 뭐 하는 거야. 그죠. 당연한 거를 왜 이상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럴 때 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퓨리오사는 진짜로 네. 그냥 이런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렇지 이러고 네, 보게 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막 페미니즘적 여성 서사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멋있기 때문에 맞아요. 남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한테는 누구한테는 이건 되게 임파워링이 되는 여성 서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재밌는 영화가 될 수 있는. 맞아요, 네. 맞아요.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럼 각자 선호하는 여성 서사가 있나요? 저는 일단 제일 좋아했던 거는 한 5가지 되는데 아가씨랑 친절한 금자씨, 블랙스완, 예능이지만 사이렌 불의 섬이랑 일본 드라마 마더입니다. 아, 사이렌 불의 섬 그거 너무 진짜 좋아요. 멋있죠. 저만 아니 뭔지는 알아요. 네. 아직 못 봤음. 그거 진짜 좋았고요. 그래요? 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소방관, 경찰관, 미쳤다. 경호원, 스턴트맨 이분들이 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여자인 분들을 팀으로 구성을 해서 미션을 맞아요. 클리어하고 각자의 기지를 뺏는 그런 건데 되게 멋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윤님은 프로그램들 이 작품들을 뽑았는데 네. 그럼 선호하는 작품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특징이 있나요?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뭐 사이렌 분의 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여기는 그냥 다양하게 나와서 좋았어요. 군인팀 같은 경우에는 어그로가 쩔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소방관은 멋있기도 하고 멋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좀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해서 좋았고 아가씨, 친절한 금자씨, 블랙스완, 마더는 각각 여성 캐릭터인데 고민을 심하게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특이한 걸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평범하지 않은 맞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평범하지 않게 나는- 등장하는 네. 캐릭터가 평범하지 않게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티끌이 없는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일단 고뇌를 하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남자 캐릭터든 여자 캐릭터든 좀 이런 애들을 좋아합니다. 선호하는 여성 서사 작품으로는 퓨리오사 이번에 본 거랑 콜 그리고 노팅힐이 여성 서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직접적으로 말하는 여자가 뭐 어떻고 여자가 이래서 불리하고 이런 걸 직접적으로 말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멋있을 거면 진짜 퓨리오사처럼 아예 멋있던가
콜처럼 콜의 전종서가 살인자인데 진짜 무섭게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면 노팅힐의 여자 주인공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잘 나가는 여자 배우인데 가난한 남자를 사랑해요. 근데 자꾸 그 남자 앞에서는 배우로서가 아니라 그 평범한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계속 먼저 다가가요. 그냥 보통 사람이면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다가갈 수 있잖아요. 먼저 그냥 이렇게 평범한 거. 막 여자라고 해서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캐릭터로서 평범하거나 아니면 진짜 멋있거나 이런 여성 서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이님은요? 저는 여성성을 전복시키는 작품이라고 써놨는데 이 의미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분노의 도로에서도 임산부가 자기 아기를 방패 삼아가지고 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임산부라던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뭐 이런 게 되게 당연한 건데 고정관념에 박혀있던 여성성을 전복시켜서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아요. 원래 우리가 어머니니까 아이를 위해 희생해야겠지가 아니라 아이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용하는 어머니. 뭐 임산부니까. 뭐 그렇다거나 아니면 뭐 전 되게 특이한 웨딩드레스 입고 싸우는 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있었는데 이 암살 전지현이 아 맞아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랬고 네. 그 다른 외국 영화에서도 웨딩드레스 입고 싸우는 영화를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걸 이러고 보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여성성을 약간 그래서 제가 미녀 삼총사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되게 섹시한 여자가 차를 타고 있네? 이러면 걔 남자 다가오면 죽여버리거든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모두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비틀어버리는 게 저는 제 취향이에요. 좋은 취향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혹은 해외에서의 이 페미니즘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태도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정말 뚜렷하거나 다양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바비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걸 보면은 해외에서는 여전히 붐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좀 조심스럽달까? 사람들이 기피한달까?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에 걸캅스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맞아요, 되게 걸캅스. 한창 그 논쟁이 제일 셌었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 시간이 가면서 페미니즘 쪽이 조금 무뎌진 것 같긴 해요. 전에 비해서는. 그건 그래요. 근데 이게 무뎌진 게 그냥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나는 그러면 알아서 할게. 왜냐면 최근 보시면 비혼 비율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많이 높죠. 그걸 보면서 모두 같은 마음이시구나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해외는 제가 듣기로는 엄청 오래 전부터 그죠. 서프라제트가 애초에 해외에서 시작했는데 여성 참정권 운동이 걔네들은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ING고 한국은 이제 와서 조금 시작했는데 그만큼 반발심이 강해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유교 국가라서 맞는 말. 유교 국가라서 그래서 사실 누군가 저 페미니즘 뭐죠 해요 하면 걸러지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걸러지는 게 우리의 마음에 낫지 않을까. 애초에 그죠.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랑 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분한테 저의 생각을 강요할 수 없고 나도 그분 생각을 이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각자 원하는 삶을 살자. 그죠. 저는 그래서 지금 약간 더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모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덜 싸우긴 하죠. 네, 그렇죠.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프랑스어 학원을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어 학원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페미니즘이었어요. 프랑스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이 왜 한국에서는 너 페미니즘이니? 그러면 다들 깜짝 놀랐네요. 맞아요. 맞아요. 나 페미니즘이야? 그러면 여기선 그런 말 하면 안 맞아, 돼. 맞아. 왜냐면 이게 페미니즘이 굉장히 매체나 이런 데에서는 맞아요. 되게 극단적으로 맞아요.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시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거 없대요. 그냥 남자든 여자든 그쵸. 상관없이 맞아요. 난 페미니즘 이게 페미니스트야. 페미니스트야. 이게 의미가 뭐 여자를 그게 아니라 남녀 평등을 맞아요, 말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새로운 단어를 또 배우는데 마이크로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레디컬 페미니즘을 이런 거 네. 말고 레디컬 말고. 페미니즘을 위해서 막 시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여자 남녀 차별을 겪는 거에 이제 소소하게 거부를 하는 한다든지 그런 거. 맞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레디컬이라는 게 뭐 다 부시고 이게 아니긴 하거든요. 뿌리부터 뽑자는 거라서 레디컬이긴 한데 그런 거에서 진짜 지금 마이크로 페미니즘으로 변화한 것 같아요. 한국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고 왜 그게 꼭 비밀이 되었느냐. 자기는 너무 그게 궁금하대요. 막 그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프랑스에 영화도 있잖아요. 프랑스도 솔직히 성차별 진짜 심하거든요. 야. 걔네들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영화가 나는 쉬운 남자 아니에요라는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 영화예요. 그게 남자가 자고 일어났어. 네. 근데 여자와 남자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지위라고 해야 되나? 그 아. 고정관념 자체가 그 남자들이 엉덩이에 핑크 써 있는 짧은 바지 입고 돌아댕기고 걔네들 갑자기 남자가 원나잇을 해요. 여자랑 여자가 딱 남자 딱 옷을 벗겨서 야 뭐야 너 제모 안 했어? 이러고 야. 떠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야 프랑스 애들도 한이 참 많구만. 어딜 가도 다 똑같구만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이제 캐릭터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디멘터스 캐릭터가 솔직히 너무 웃겼거든요. 재밌고 솔직히 여기에서 제일 인상이 깊었고 근데 이게 악역이다 보니까 각각 이게 시점이 다를 것 같아서 혹시 디멘터스 캐릭터 어떻게 보이셨나요? 바보예요. 바보 같아. 바보 인정. 힘센 바보. 저는 그 되게 디멘터스가 악역이잖아요. 근데 네. 저는 악역일 거면 진짜 완전 못되던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모탄이 더 못되지 않았나. 왜냐면 디멘터스는 그래도 퓨리오사를 뭐 납치긴 하지만 걷어줬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아무튼 막 그렇게 엄청 약간 뭔가 웃기고 능글맞은 그런 편이어서 그런지 나빠 보이지도 않았고 근데 웃기고 능글 맞으면서도 진짜 나빠 보이면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너무 어중이 떠중이었고 저는 디멘터스를 별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막 특별하다는 느낌도 없었고 그냥 어느 영화에서 보든지 적당히 능글 맞고 괜찮은 캐릭터 정도여서 저한테는 그냥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악역? 악역인데 좀 약하다 이런 느낌? 근데 악역인데 좀 약하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크나이트에서 조커처럼 진짜 그냥 모르겠다. 얘는 뭔 놈이지? 그런 느낌이 안 드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조원님이 말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좋아했거든요. 저는 애매모호한 캐릭터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악역도 아닌데 오묘하게 우습고 악역이라기엔 사연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망가져가지고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냥 입체적인 인물이구나. 좀 그래서 웃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걷다가 저는 취향상 다크나이트의 조커도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의외로 조커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게 극단적인 악역들보다 애매한 태도 취하면서 악행하는 애들을 더 악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취향상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이동지 평론가님이 하신 걸 거예요. 제가 네. 최근에 봤으니까. 이게 악역이 두 가지예요. 그 임모타는 되게 차가운 악역이고 얘는 엄청 뜨거운 악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가볍고 열정적인데 임모타는 엄청 진중하고 그래서 솔직히 매력적인 건 차가운 쪽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캐릭터 취향도 각각 다 갈리는 것 같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뭐 퓨리오사 말고도 뭐 선호하는 캐릭터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클리셰적이지 않은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퓨리오사 같은 총을 들고 다 부셔버리는 여자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주가 있는 캐릭터를 좋아하고요. 다른 영화 속에 이제 선호하는 캐릭터 취향은 저는 다크나이트의 조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 다크나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5번은 넘겨봤는데 와. 그거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히 본 게 아니라요. 조커 나오는 장면만 골라서 5번 넘겨봤습니다. 저는 그 이 조커가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말도 엄청 많이 하고 약간 미친놈인가 싶을 정도로 막 능글맞다가도 사이코 같다가도 근데 그 속을 알 수 없는데 다 죽여버리고 정말 그 조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차가운 캐릭터.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독전이란 영화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4번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에서 이 선생 그 류준열 님이 맡으신 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내용을 뭐 이제 다들 많이 보셨겠으니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이 선생이 범죄 조직의 제일 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범죄 조직의 제일 하단 직원으로 자기 정체를 숨겨서 하단 직원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범죄 조직을 잡으려고 쫓을 때 이 선생 이 사람이 경찰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자기가 짱이면서 경찰을 왜 도와주는 거지? 근데 이 사람 자기가 짱이면서 왜 하단 직원인 척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 뭐라고 하지 그거를? 명과 암 아니에요? 네. 명암이 명확하지 않은데 캐릭터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했고 동백꽃 필 무렵의 용식이는 제 이상형입니다. 용식이가 누구예요? 용식이가 그 강하늘님? 강하늘님이 맡으신 건데 그 동백꽃을 위해서 정말 정의에 맞서 싸우고 불의에 맞서 싸우면서도 약간 촌스럽고 순박한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저 미스터 선샤인의 김희성 그 캐릭터 좋아하는데 되게 능글맞아요. 저 능글맞은 캐릭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저는 영화에서는 뭐 말했듯이 디멘토스가 너무 웃겼고요.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는 제가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장발장이 좋은 게 그냥 뭔가를 극복해낸 인물이라 가지고 좋아해요. 이런 캐릭터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리고 금자씨도 일종의 극복하는 서사긴 하죠. 뭐 복수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자기 딸한테 용서랄까 그런 거를 받고 케이크에 얼굴을 묻으면서 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다 뭐 그렇게 하는 캐릭터니까. 그리고 스위니 토드를 솔직히 이건 뮤지컬 스위니 토드에 나오는 토드랑 러빗 부인을 좋아합니다. 대놓고 좀 사이코라서 좀 좋아해요. 그리고 트루먼 쇼에서의 트루먼도 아까 장발장이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좋아합니다. 어떤 게 비슷하죠? 트루먼 쇼도 보면은 얘가 막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조종 당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는 말이 나 이제 끝났으니까 너희 잘 지내 굿 아프터눈 굿 이브닝 굿나잇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장발장처럼 그냥 좀 역 같아도 난 앞으로 나가겠다 뭐 그런 느낌이라서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네. 네, 저는 퓨리오사가 제일 좋았고 또 인상 깊었는데 전 그냥 그런 간지나는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미새라서 멋있는 여성을 참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항상 멋있는 여성이었어요. 앞에서 말한 그 여성 주연 영화에서 뭔가 잘 싸우는 여성, 이상한 여성, 아니면 시카고에서 록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록시 좋죠. 록시도 너무 좋아. 그리고 바비 보셨잖아요. 바비에 그 케이트 맥키넌이 이상한 바비 기억나세요? 이상한 바비? 네, 좋아요. 네네. 그 캐릭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 좀 엉뚱하거나 아니면 아예 멋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어쩌라고 막 이런 느낌의 전 여성을 좋아합니다. 여미새. 그럼 저희 조금 더 영화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먼저 이모탄이랑 퓨리오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이모탄이 맨 처음에 퓨리오사를 봤을 때 반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 눈은 약간 입덕했을 때의 눈이었어. 맞아요. 그 눈, 왜냐면 이 아저씨가 눈밖에 안 보여갖고 사실 뭐 표정을 몰라. 그냥 손을 바들바들 떠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줄게 제발 퓨리오사 두고 가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의 서사를 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임모탄의 과거를 알고 싶기도 해요. 솔직히. 근데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이 많이 나올까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워보이드 얼굴이 하얀 이유가 암이랑 백혈병이 걸려서 그렇다고 어디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임모탄도 막 이상한 기기장치를 맞아요. 잔뜩 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도 뭔가 질병이 있는 걸까? 나는 그게 진짜 알고 싶더라고요. 막 어떤 곳에 어떤 질병인지 너무 궁금함. 네. 그러네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궁금함. 저는 변태라는 인상밖에 없어서 넘어갈게요. 맞아요. 변태가 맞지. 변태. 그 임모탄 옆에 그 엄청 뚱뚱한 그 포인트만 뚫려놓은 옷을 입고 네. 그분 캐릭터 이름이 뭐죠?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저는 네. 초반에 내 눈을 의심해서 왜 저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지? 지금 만져 저 사람 또? 만지는 거 맞아요. 아니지? 근데 진짜 나중에 뒤로 갈수록 점점 대놓고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실 제가 요즘에 헬스 3시간 해서 너무 피곤한데 정말 그 순간에는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퓨리오사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전우회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전우회 동의 하시나요? 전 좀 동의. 아 전우회로 동의? 네. 저는 사랑. 애정에 더 동의? 저는 전우회. 아, 전 그 사이로 하겠습니다. 아, 둘이 근데 죽기 전에 잡혀가지고 둘이 막 서로 막 퓨리 뭐 잭 이러면서 뭐 얼굴 비비고 난리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속으로 쟤네 뭐 하는 거야? 물론 죽기 직전이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네 서로 우정인지 뭔가를 하고 있는구나라는 걸 깨닫긴 했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남사친이랑 그런 위기 상황 극복해서 살았어 하고 이 말을 맞대고 이렇게 부빌 수 있어요? 남사친이랑 그냥 야 살았다 막 이런 느낌이지. 정말 그 애틋하게 이 말을 맞대고 우리 살았어 이거는 사랑이죠. 진짜 하시네요. 그래 잭이랑 퓨리오사가 살아남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좀 보면서 맞아요. 제발 살아남아서 둘이 행복하게 살아. 물론 결말은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배우랑 캐릭터의 싱크가 잘 맞았는지 저는 왜냐면 아냐 테일러 조이가 너무 착해 보였어 사실. 좀 그렇긴 해요. 약간 제 이미지는 프린세스 그 마리오의 공주 이름 뭐죠? 피치. 프린세스 피치 성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느낌도 그런 느낌이시잖아요. 되게 그래서 잘 어울릴까 했는데 보다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서 괜찮았어. 특히 눈빛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눈빛이 진짜 좋긴 했어요. 저는 크리스 햄스워드의 다른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괜찮다 재밌다 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 햄스워드 캐스팅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조금 악역답지가 않고 악랄함이 안 보인다고. 너무 착해 보인다고. 아 그게 매력 포인트라 생각했는데 나는. 저도.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다가 토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매칭 잘 된다 생각하긴 했어요. 약간 토르랑 느낌이 비슷하긴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토르도 약간 어렸을 때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각성을 해가지고 이런 느낌인데 애는 똑같이 어려운데 이렇게 개쓰레기가 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좌지우지 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조금 살짝 불편했던 게 불행 포르노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너무 불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랬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불행한 걸 계속 보여주면 네. 그만큼 근데 준이 생각나지 않아요? 준도? 저는 준은 생각이 안 나긴 했어요. 근데 준이 왜 생각났어요? 왜냐면 준에서도 뭔가 시련을 계속 겪고 심지어 죽어야만 그 사람을 뭐라 해야 되지? 존경을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우상처럼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비극 같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에겐 분노의 도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약간 히어로물까지는 아닌데 캐릭터가 좀 영웅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듄도 마찬가지고 영웅으로 탄생이 되려면 그러려면 정말 많은 시련을 주고 저렇게 큰 시련을 극복해냈어. 그럼 이거야말로 저 사람은 진짜 영웅 인정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이렇게 설정을 많이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 시대 배경이 식량난을 겪고 막 식량도 없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살 거면 이 정도의 비극은 거의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맞아요.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야 우리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빨리 지켜야 돼. 맞아요. 저 이런 상황 닥치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연출은 잔다르크 같았어요. 특히 뒤에 쇠창살 있고 불이 쫙 써지는데 이게 십자가처럼 보이고 얼굴이 클로즈업이 되는데 되게 잔다르크 같다는 이미지도 주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퓨리오사가 너무 정상인이 아니라고 하셨네요. 저는 진짜 전 그래서 퓨리오사한테 정이 안 가고 오히려 그 걔 디멘투스한테 정이 갔던 게 너무 기이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여. 저렇게까지 비극을 겪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강인할까? 감정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 그거 하나 없이 그냥 난 앞으로 간다 하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영화 보면서 막 팔 자르고 도망쳤는데도 강인하게 잘 살아남고 심지어 자기 팔도 만들잖아요. 직접.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만능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영화적 재미로는 그래 재밌긴 한데 그렇게 진짜 실제로 저렇게까지 캐릭터한테 모든 재능을 준다?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님이 SF물 이런 걸 안 좋아하잖아요. 네.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SF를 안 좋아하는 그 윤님의 네,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퓨리오사가
어렸을 때 디멘토스한테 잡혀갖고 별꼴을 다 봐가지고 거기서 단련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오. 애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나 같아도 아. 이런 상황에서 야 사람 한 명 죽는 거 솔직히 걔한테 이제 별것도 아닌 거죠. 이제 파라나? 별것도 아니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그치. 고문 당하는 것도 봤지. 자기 막 뭐 일 당하려는 거 도망쳐서 막 그렇게 살아남았지. 그러니까 진짜 아예 감정이 배제된 인물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 퓨리오사를 보고 분노의 도로를 봤잖아요. 근데 분노의 도로에서 자연의 땅이 없다는 걸 알고 진짜 오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보면서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저렇게 맞아요. 감정이 딱 터지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감정을 그동안 꾹꾹 누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저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게 항상 그 퓨리오사가 이제 아냐 테일러로 이제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 눈을 보면 계속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아요. 눈이 너무 커. 맞아요. 근데 분노의 도로에서도 이 퓨리오사 역할을 보면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적으로 그냥 감정을 안 드러내는 캐릭터일 뿐이지 정말 감정을 가득 누르고 참고 맞아요. 사는 캐릭터이지 않을까. 설정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리고 또 인상이 깊었던 게 각각 뭐 OLCT, 시타델 그리고 디멘토스 그런 애들이 각각 그래도 아름다운 걸 좋아하더라고요. 막 미를 추구하고. 왜냐하면 그 OLCT 같은 경우에는 두목이 그 옛날에 남아있던 그 명화를 막 벽지에 따라 그리고 있고, 시타델에서는 이모탄이 그냥 예쁜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디멘터스는 역사가를 옆에 둔 다음에 야 너 재밌는 얘기 해봐 막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신기해 보이긴 했어요. 걔네 자동차 꾸민 거 보면 마네킹 달고 난리가 났어 지금. 맞아요. 근데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진짜 그건 인상 깊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예술이 어떤 위기 상황이든 풍요로운 사회이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근데 이모탄이 예쁜 여자를 추구하는 거랑 문화예술은 상관이 없긴 맞아. 하네요. 그거는 걔가 그냥 쓰레기인 거. 맞아요. 근데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림 이런 거 옛날 프랑스 이런 유럽 그림 보면 누드화 많잖아요. 맞아요. 여자 맞아요, 누드화.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또 맞지 그쵸. 맞지. 여성 예쁜 여자를 맞지. 좋아하는 거는 맞죠. 우리도 잘생긴 남자 좋아하고 맞아요. 다 똑같은 거죠. 사람 그죠, 예쁘고 그죠. 잘생긴 거 좋아. 소곤. 그렇다고 합니다. 그 원래 가스시티에서 그리고 있던 그림이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해서 그린 건데 이 님프들이 잘생긴 남자를 끌어당기는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임모탄이랑 완전 반대인 내용을 거기서 그리고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모두 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 아유 많이 봤죠.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안 봤으면 한국인이 그죠. 아닙니다. 전 그거 CD로 어렸을 때 애니로 CD요? 다 뗐어요. 그 컴퓨터에 CD로 엄마가 이렇게 넣어줘서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봤죠. 그 KBS에서 해주던 그 애니메이션이요? 저는 CD로 봐갖고 오, 신기하다. 모르겠는데요. 나 만화책만 봐서 저도 만화책. 그래요? 세계관이 다른가 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퓨리오사의 세계관에 살고 있다면 어느 부족의 소속이 되고 싶나요? 근데 여기서 조건은 자신이 부족이 갖고 있는 자원 말고는 다른 자원을 얻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영화속처럼 서로 막 싸워야만 간신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부족에 소속되고 싶나요? 뭐 저는 그냥 당연하게 말하면 퓨리오사 내가 제일 풍요로워 보여서 퓨리오사인데 그냥 제 욕망을 따르자면 이모탄 내에서 간지나게 기타를 치고 싶습니다. 기타의 프로가 되겠어요. 근데 저도 당연히 퓨리오사일 것 같아요. 퓨리오사가 있는 그 세계가 또 모계사회래요. 여미새는 거기로 가야 합니다. 저는 일단 뭐니 해도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 퓨리오사 내에 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세계관을 보면 이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 가스통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퓨리오사 내에서 못 살면 차라리 디멘터스 내에 들어가서 이 기름과 가스통으로 사람들이랑 거래를 정말 잘해가고 식량을 다 따내면서 살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또 이제 각각 뭐 이모탄, 디멘터스, 퓨리오사가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부족마다 따온 신화가 있다고 하던데 뭐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타델은 당연히 북유럽 신화? 바랄라? 뭐 그쪽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걔네들 숭배하는 거 V8이잖아요. 팔기통 엔진. 아, 맞아요. 기억할게. 기억할게. V8. 나머지는 아니 이 세계 자체가 기름으로 굴러가는 세계라서 진짜 팔기통을 숭배한다는 생각이 너무 천재적인 것 같아요. 진짜요. 그 핸들 보고 와, 그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차를 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나레이션 중에 전쟁이도 있고 거기서 동가서 남과 북은 항상 싸우고 사람들은 항상 싸워야 된다. 진짜 꼭 사람들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안 싸우면 좋지만 사람의 그런 본능적으로는 이익을 추구를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슬프다. 어쩔 수 없는 슬프다. 본능적인 그런 거. 근데 이제 서로 양보도 하고 양보하는 듯 하면서도 이제 자기 이익을 챙겨가겠죠. 그죠, 그죠. 그게 오늘날의 외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냥 이익 추구를 위해서도 있고 그냥 뭐 영화에서도 보면 결론적으로 그냥 살아남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는데 뭘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 게 한정되니까 당연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합니다. 슬픈 이야기네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가장 신기했던 점이 제가 진짜 SF를 재미있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재밌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른 SF랑? 애는 설명을 안 해요. 좋습니다.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퓨리오스는 약간의 설명을 하지만 설명을 안 하고 처음부터 애초에 달려. 일단 달려. 그리고 락밴드가 아주 멋있는 락밴드가 나와서 막 내 앞을 돌아다니고 장대 위에 사람들이 돌아다녀. 그냥 도파민 파티. 맞아요, 맞아요. 멈출 수 없어 이제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뻔뻔해서 좋아요. 그냥 설명도 없고 그러다가 설명이 없어도 될 정도의 설정이에요. 맞아요. 그게 좋아요. 왜냐면 다른 SF는 설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야기를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몰라도 야 재밌다 하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영화 보면서 대사가 이렇게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대사가 없더라고요. 근데 대사가 없고 액션이 이렇게 많은데도 스토리도 너무 재밌고 캐릭터도 각자 너무 재밌고 그 점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영화 외로 얘기를 해보자면 원래 감독인 조지 밀러가 의사였다면서요. 맞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음. 심지어 이거 의대에선가 아직 공부하고 있을 때 영화과 친구랑 쓴 게 시나리오 하나 쓴 게 매드맥스래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량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해가 그죠, 그죠. 상당히 이해가 되네요. 이 아저씨가 또 오토바이도 탔는데 야, 응급실에서 일하셔갖고 죽은 건 아니죠. 응급실에서 일하다가 다친 분 보고 그만뒀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그 많은 스턴트 인원들을 오토바이를 태웠다. 장대 위에 올려갖고 왔다 갔다를 시켰다. 라고 했네요. 아, 근데 의대를 다니면서 이 시나리오를 썼다는 게 저는 느끼는 거지만 뭐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이런 거 다 뻥인 것 같은 게 진짜 이렇게 의대 다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간을 쪼개갖고 자기 할 거 놀고 다 야. 하면서 다 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신기해요. 멀티 되는 사람들 저는 멀티가 안 되거든요. 저도 안 돼요. 아, 이거 액션 하니까 생각난 건데, 액션이 우리 전에는 막 오토바이랑 막 뭐 차라던가 뭐 이런 액션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하늘 날아다니는 액션 너무 좋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나? 아, 하늘 그 패러글라이딩. 네. 전 그거 진짜 너무 좋아갖고 감탄하면서 봤어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저만 놀랐어요. 근데 저도 놀랍긴 했어요. 그냥 갑자기 이거 내가 날아서 너를 쏜다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더 흥미로워지는 느낌? 네. 아니 차도 날아다니지 않았나 뭔가? 차도 뭔가 날아다녔나? 차가 아닌가? 아무튼 사람이 막 위에 올라가갖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락밴드랑 락밴드 못 저도요. 끊었죠. 락밴드랑 장대랑 그 패러글라이딩이라 해야 되나? 그 씬 너무 좋아요. 패러슈트라 해야 되나? 그래서 아무튼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저는 원래 예전에 액션 영화를 싫어했거든요. 스토리도 없고 액션만 막 총 쏘고 빵빵 나오면 저게 재밌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OTT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영화관에서 진짜 특별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액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OTT 조그만 화면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긴박함과 긴장감을 주니까 그래서
그냥 요즘 느끼는 게 영화관에 나오는 장편 영화를 만들려면 액션 영화를 많이 만드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냥 맞아요. 일상물 이제 이런 거는 다 OTT로 가고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4D 넣어. 물 뿌려주고 야. 바람 넣어. 그리고 소리 빵빵하게 돌비에 가서 보게 해. 이제 이렇게 해야 영화관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퓨리오사는 완전 이 표현이 생기기 너무 웃겨. 영화관용 영화라는 말이 너무 웃겨. 맞아요. 이번에 퓨리오사가 영화관용 영화였죠. 솔직히. 저는 분노의 도로를 영화관에서 못 본 게 너무 후회돼요. 이거 재개봉이요. 아 무조건 봐야겠다. 로시랑 메가박스. 무조건 언제요? 본다. 금방 하는데 일주일 안에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러 가야지. 아, 이게 사실 매드맥스가 좀 오래된 시리즈잖아요. 그죠. 1970년대 정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혹시 옛날 시리즈도 보고 싶으신지. 저 좀 보고 싶어요. 저예산인데 그렇게 대박 났다면서요? 초저예산이에요.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또 그것대로 맛이 있으니까. 그쵸? 이것도 이런 궁금하다. 맛이 있죠. 초저예산으로 어떻게 그래, 저도 만들었을까? 궁금해. 그러니까요. 약간 옷도 보니까 되게 처음에는 애가 좀 멀쩡하대요. 매드맥스가 미친 맥스잖아요. 그죠. 맥스가 되게 멀쩡한데 편이 갈수록 애가 점점 그지가 된다는 걸.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원래 1편의 빌런으로 나왔던 배우가 분노의 도로에 임모탄 똑같이 연기하셨다고. 이야. 이렇게 되는 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배우도 제가 나무위키 열심히 읽다가 찾아낸 게 엘사 파타키라는 배우가 부발리니의 한 사람으로 연기를 했는데 부발리니가 퓨리오사가 있던 그 어머니의 땅의 부족 이름이거든요. 거기랑 노튼이라는 사람을 동시에 연기를 했는데 노튼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람 아니야? 얼굴 일그러진. 맞아. 그 얼굴 일그러진 디멘터스랑 같이 다니던 유일한 여자? 맞아요. 기억나세요? 바이크 막 사람 죽이고 막. 사람 죽였는데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고. 맞아. 그분을 같이 연기하셨는데 이분이 엘사 파타키라는 배우분이 크리스 햄스워스의 아내분이십니다. 어머. 그럼 아내분이 그 분장하고 앞에서는 야 죽이자 이러고 너무 웃길 것 같아. 이게 두 명이 배우면 이런 재밌는 게 있구나. 재밌겠다. 솔직히 나 촬영 현장이었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남편 쩌르고 있는 거 너무 웃길 것 같잖아. 나 진짜 동영상 100개 찍어놨어. 진짜 나 같으면. 그 꼭지스 장면을 내가 어떻게 찍었을 텐데. 그죠. 그거 못 배웠죠. 그거 너무 웃겨. 저는 근데 이거 번외긴 한데 제가 이거 호주 영화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좀 호주스럽긴 하다 그 생각이 들긴 어떤 점이요? 하더라고요. 일단 사막에서 드라이브를 한다라는 컨셉 자체가 호주가 95%가 맞아요. 사막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부발리니 쪽에 조금만 더 멀리 가면은 막 갑자기 풍요롭고 그거 자체가 좀 호주 느낌이 난다. 호주의 그 지형을 네, 지형 느낌이. 약간 느낌이 난다. 네네. 그럴 수 있죠. 한쪽은 풍요로운데 한쪽은 완전히 망해 있으니까. 너무 슬프죠. 그리고 간혹 호주 유튜버들 보면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바이크나 큰 차 가지고 그냥 라이딩하고 막 그런 거 스키고 막 재밌겠다. 그러거든요. 나도 락밴드 네. 하고 싶다. 그래서 좀 느낌이 났습니다. 저도 락밴드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그 호주 사람들한테는 정말 평범한 거일 텐데 네.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는 너무 아이디어가 신박했잖아요. 그죠. 야 바이크를 들고 싸운다고? 그죠. 근데 이거 이 호주 사람들한테는 일상인 거네요. 그건 아니죠. 일상이- 바이크를 타고 싸우진 않겠죠. 아니 바이크 막 타고 차 타고 다니고 이 네네. 사막을 네, 그럴 수 있지. 네, 사막을 바이크나 차 타고 다니는 거는 꽤 여행을 할 때는 많이 할 거예요. 거기서. 미국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서부 이런 데 있잖아요. 맞아요, 서부. 되게 음. 황막한 카우보이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이게 바로 매드맥스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매드맥스 경험한 것 같아요. 뭐랬길래? 어디서요? 뭐라고? 뭐랬길래? 혹시 저 매달려서 했어요? 사막에서 모래썰매 탔어요. 저도 했어요. 매드맥스죠? 네, 바이크 네. 대신 어디 썰매 타고 사막이요? 내려갔어요. 호주. 네. 왜 나만 호주 안 가봤지? 진짜 어이가 없네 여기. 우린 매드맥스 매드맥스 경험자입니다. 했어요. 네. 근데 모래 썰매 재밌어요, 그거. 올라갈 땐 너무 힘든데 맞아요. 내려갈 맞아요. 때가 재밌어서 계속 그러면 올라가. 그 퓨리오사 어머니는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왔다 갔다 엄청 하시던데. 그럼 저희 이번에 퓨리오사 별점이랑 한 줄 비평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이번에 3.5점을 줬는데 이게 너무 고민 3점 정확히 말하면 3.8점을 주고 싶어요. 약간 아쉬웠던 점은 생각보다 액션이 덜했다. 맞아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사실 분노의 도로를 4.5점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4.5점인가 4.0을 줬는데 그거에 비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줄 비평은 그냥 퓨리오사는 어떻게 이름도 퓨리오사임?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별점은 4.4점이고요. 한 줄 비평은 오뚜기입니다. 아, 오뚜기예요? 네. 끝이에요? 네. 멋있는 오뚜기. 멋있는 분. 저는 평점은 4점이고 뭐든지 잘하는 퓨리오사와 사막에서의 혈투. 그럼 저희 다음에는 어떤 영화를 할까요? 진짜 다음에 뭐하지? 이번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 나온다 하잖아요. 어떤 거요? 그거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미 개봉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 개봉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옛날에 개봉한 건 줄 알았어요. 이번에 새로 하는 건데 박펑식 평론가님 맞아. 9점 줬대요. 그분 진짜 개 단호하신 분인데 그분 진짜 장난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몇몇 사람들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몽키맨 보고 싶어요. 몽키맨이 뭐예요? 조던 필 아시죠? 네. 아, 겟아웃 하신 그분의 신작입니다. 몽키맨 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 보여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존 오브 인터레스트 3일 남았네요. 3일 남았어요? 와. 3일 후에 개봉이니 금방이네요. 지금 상영 중인데요? 네. 저는 메가박스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 볼까요? 이거 은근 예술 영화라고 해야 되나? 상업 영화는 아니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평점이 좋아? 저 그것도 보고 싶어요. 원더랜드? 강동원 나오는 건가? 아니요. 그 수지랑 원더랜드. 당연히 나온다. 곧 있으면 인사이드 아웃 2도 나오잖아요. 맞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보고 싶은데 진짜 상당히 무거울 거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보기. 이거는 진짜 무거울 거예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요? 네네. 네. 무슨 내용인데? 롤러코스터 내용. 맞아요. 롤러코스터. 산드라 휠러가 나오네요. 세상에 또 세상에. 봐줘야지 이것도. 저 지브리 영화도 하고 싶어요. 맞아요. 어제 중간에 자다가 깨서 새벽에 중간에 그 원룡공주 원룡공주 그 모노노케 맞죠? 히메. 네. 그거를 초반에 봤는데 노래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잠들어갖고. 근데 우리 한번 지브리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브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 그럼 다음 시간에 아마 존 오브 인터레스트? 근데 또 마음이 바뀌면 다른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퓨리오사 되게 재밌었네요. 영화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냥 재밌어요. 액션부터가 쩔어서. 그러면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